아들이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에서 한 남성이 휘발유를 사용해 아내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와의 다툼 후 가차없이 그녀와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범행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며 아내가 불을 지른 것처럼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사형을 받길 바랍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진실은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계속 범행을 부인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돌아 가신 어머니 루리의 정에 늘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사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3월 14일 밤 윈난성 투아띠 마을에 있는 존 커베의 집에서 갑자기 격렬한 불길이 치솟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곧바로 그와 그의 아내 두투아는 중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두 사람 모두 얼굴, 목, 팔다리, 상체에 이도 화상을 입었으며 화상이 몸의 55%에 달했습니다. 두투아는 왼쪽 심부전 증상도 보여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3월 22일) 밤 이 부부의 아들 존 수엉부는 비보를 듣고 급히 광둥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과 마음속의 걱정으로 인해 그에게는 여행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폐허가 된 집과 위급한 상태의 어머니를 본 순간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 그는 어머니가 남편이 집에 불을 질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는 말을 듣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미약한 말을 통해 그는 붉은 불길에 휩싸인 집과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 존 수엉부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며 사건을 경찰에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머니의 고발을 녹음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믿는 아버지의 범죄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투안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그녀와 남편 존 커베는 사소한 가정 문제로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길어지고 격해지며 그녀는 이전에 남편에게 학대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한 흔적과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몸과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싫었던 그녀는 침실 을라와 차분 해질 조용한 공간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누워 남편과의 거리를 두면 상황이 가라앉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이 말 다툼으로 끝나길 바라며 침묵이 다음 날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정 무렵 존 커베는 갑자기 눈을 떴고 그의 눈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휘발유가 든 커다란 통을 들고 돌아와 집 안의 휘발유 냄새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설명 없이 휘발유 통을 열고 집 안에 휘발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코를 찌르며 두투아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고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위험을 깨닫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 의무서운 행동을 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달려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쩐커 배를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의무등력에 도불구하고 그는 냉혹화 계위반류를 그녀의 옷과 몸에 뿌렸습니다. 즉시 그는 불을 붙였고 불기름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집과도 투안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두투아는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의 끔찍한 행동 앞에서 마치 몸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함께한 기쁨과 슬픔을 나눈 그 남자가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깊은 절망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커베의 눈에서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볼 수 없었고 오직 증오와 냉담함 그리고 소름 끼치는 잔혹함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전 커베는 아내의 모든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며 아내가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둘은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참을 수 없어 침실을 나와 거리를 두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을 나서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병을 들고 다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휘발유를 그에게 던져 그의 온몸과 옷에 휘발유가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재빨리 수건으로 몸을 닦으려 했지만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불길이 갑자기 치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왜 불길이 아내에게도 옮겨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커베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예기치 않은 사고였으며 그는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완전히 무죄임을 주장하며 발생한 모든 일이 단지 불행한 사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수엉 부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한 후 당국은 마을에 신속히 도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화재 현장은 이미 며칠이 지난 상태였고 거의 정리된 후였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전 커베의 집은 이제 불에 탄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어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여러 차례 전 수엉 부와 연락하여 두투안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건강이 안정되면 법의학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권장하여 부상의 정도를 평가하고 사건 파일을 강화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여전히 약한 상태와 추가 관찰의 필요성으로 인해 검사는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수엉부는 어머니를 위한 정의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망감과 불안을 느꼈지만 조사 절차의 다음 단계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7월 28일 40세의 두투안이 끝내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화재로 인한 부상이 너무 심해 끝내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부검 결과는 광범위한 화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염으로 인한 독성 쇼크가 사망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존 커베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는 아무런 강제 조치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존 수엉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11월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에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자 존 수엉부는 자신의 소망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윈난성 경찰로부터 아버지 존 커베가 형사 구금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존 커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은 취징자치구 중급인민법원으로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구금된 동안 존 수엉부는 외조부모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장에서 존 수엉부는 자신과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겪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존 커베가 종종 어머니와 자신을 구타했으며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무기로 사용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원고 측으로서 그들은 존 커베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물으며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법원이 존 커베에게 2주 안에 치료비, 장례비, 부양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총 43만 5천 위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존 수엉부는 윈난성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법정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공문에는 그의 아버지 사건이 5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재판에 회부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존 수엉부는 사건이 마침내 조명받고 정의를 마주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는 실망과 함께 어머니가 언제 정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존 수엉부는 아버지가 혐의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 두투안이 휘발유를 부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의 존 수엉부는 분노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아버지가 경찰에게 어머니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하는 말을 직접 들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몸에 착용한 카메라로 이 자백 전 과정을 녹화했으며 이 영상은 사건 파일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포함되었습니다. (7월 11일) 존 수엉부는 다시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다가오는 재판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기로 결심한 그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사형을 선고받길 바랍니다. 다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존 수엉부는 외조부모와 이모, 삼촌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역력했으며 진실이 밝혀져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길 바라는 마음을 각자 품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존 커베는 검은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화상 연결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 중 검사는 커벨을 기소하기 위해 일련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조사 문서가 제시되어 불탄 집의 현장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는 현장에 있던 경찰이 바디캠 촬영 영상과 함께 주요 목격자의 증언을 재생했습니다. 이 증인들은 과거에 커벨와 접촉했거나 두투안에게 행한 그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증거는 커벨가 이 끔찍한 화재를 계획적으로 일으켰음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두투안의 부상에 대한 상세한 의료 기록을 제출하여 그녀의 몸에 입은 화상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증거는 그녀가 겪은 화재의 잔혹함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커벨의 휘발유 구매 내역이 포함되었으며 휘발유의 양과 구매 시간을 통해 그의 계획적인 행동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그가 휘발유를 추출하는 데 사용한 흡입관과 현장에 남아있던 휘발유도 중요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사건 파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재판의 결정적인 순간에 검사는 경찰이 커벨을 직접 신문하는 장면이 담긴 1분가량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묻자 커벨은 아내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그녀와 자신 모두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증거는 커벨의 행동을 명확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범행 의도가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수홍부는 기자들에게 재판 중 검사가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제시했으며 과거에 커벨가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검사는 커벨의 남동생, 제수 그리고 2명의 친척의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족 구성원은 사건 당일 커벨가 아내와 함께 죽을 의도로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질렀다고 자신들에게 고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커벨의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분류되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강력한 기소와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커벨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며 자신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과 병원에서 경찰이 자신을 신문할 때 그는 평소와 달라진 정신 상태에 있었고 말할 내용을 통제할 수 없었으며 경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벨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는 자신의 자백이 단지 공포 속에서의 혼란과 제어력 상실에 따른 것이지 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법정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치료 과정 내내 그가 항상 명료하고 자신의 발언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료진은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정신적 혼란이나 인지 문제를 겪은 흔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검사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며 커벨의 정신적 혼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존 커베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은 방화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아내 두투안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고 비난하며 법원에 사건을 재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 커베의 완강한 부인은 법정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피해자 가족은 그가 야기한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존 수홍부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그가 우리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수홍부의 변호인은 현재의 증거로 볼 때 존 커베의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며 범행의 심각성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법원에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오후 6시 30분쯤 종료되었습니다. 판결에서 판사는 존 커베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피해자 가족에게 최대 3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존 수홍부의 어머니 두투안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일부 보상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판결을 들은 존 수홍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법정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부당하게 목숨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존 수홍부의 가슴 속 고통은 자신과 어머니가 겪었던 수년간의 학대와 고통을 떠올리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잔혹한 행동에 대해 적어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존 수홍부는 어머니의 명예와 정의를 지킨 것에 안도하면서도 아버지의 반성 없는 태도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를 느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어머니가 마침내 옹호받았고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느끼게 했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아들이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할 아픔이었습니다. 설날 동안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존 수홍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가 일하는 광둥에서 홀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새해 전야의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몇 잔의 술을 마셨지만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정 무렵 그는 밖에서 들리는 폭죽 소리에 깨어 이불을 머리 위로 덮고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나는 설날이 정말 싫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명절 동안 존 수홍부는 외조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를 깊이 그리워했지만 그는 그 대화에서 어머니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슬픔을 더 깊게 만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상실감이 너무 컸기에 그와 가족 모두 위안을 찾기 힘들었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슬픔을 더할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새해에 존 수홍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며 추가 수입을 올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용대출, 동료와 친척들에게 빌린 돈, 장례식장에 있는 어머니의 유해 보존 비용까지 해결해야 할 비용이 많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빚을 갚지 못했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빚과 어머니의 영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고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하고픈 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어갔습니다. 전수엉 부의 삶은 이제 외로운 고통에 나날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고 끝없는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어머니가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멀리서 평온히 잠들 수 있도록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전수엉 부에게 삶은 이제 자신을 위한 책임일 뿐 아니라 어머니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잘 살기를 바란다는 희미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를 따라가 주세요.